좋습니다.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예, 불두입니다. 불두. 불두.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네, 불꽃 유두. 우진님은 불두에 대해서 아세요? 불두요? 네. 불두는 뭐 불의 두상인가요? 모르겠네요. 혹시 그 우진님은 종교가 있으시나요? 저 무교입니다. 아, 네. 종교 없어요. 집안도 무교? 집안은 이제 기독교인데 저는 따로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네. 불두란 부처님의 머리. 오. 그래서 불두라고 하네요. 네. 종교랑 관련된 사연.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불두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봐요. 사실상 우리가 그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아, 맞죠. 네, 그런 그죠, 것처럼 그죠. 약간 이제 부처님의 머리를 불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이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핑크스 수수께끼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분의 사연이네요. 지금도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먼저 저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은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걸 믿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친구 2명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꼭 방문하고 싶었던 한국 모습에 몹시 흥분됐어요. 한국에 도착하자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절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국 문화 중에서도 특히 다도 문화에 빠져 2박 3일 템플스테이를 신청했거든요. 절에 도착하니까 제 일행들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원래 외국인이 많이 체험하러 오는지 스님들도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했어요. 그래서 더 편하게 쾌적한 2박 3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분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절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 경치가 아름다웠음은 물론 공기가 깨끗해 명상도 더 잘 됐습니다. 각각의 지구촌 사람들이 모여 부처에게 예불 드리며 바루 공양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일은 매우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숙소 뒤편에 석상이 많고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저는 특히나 그곳을 좋아했어요. 거기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니까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죠. 남은 시간 동안은 한 숙소에 머물며 여기저기 관광을 했습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렴한 모텔에서 3일 밤을 자기로 했어요. 첫날은 관광하다가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숙소에 복귀했습니다. 관광하면서 느낀 점,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한참 떠들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첫날 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이상하게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눌려보지 못한 가위를 머나먼 한국에서 눌리다니 제일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혹여나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으시다면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의 공포와 좌절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 문이 저절로 쓱 열리더니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바닥에 찢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눈에 보이는 건 방금 막 변기에서 떨어졌는지 바닥 타일에 머리를 박고 있는 갓난 아기가 보였어요. 그런데 아기는 막 태어난 듯 온몸 곳곳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막 기어서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변기 안의 탯줄이 아기를 따라 나왔습니다. 마치 막 태어난 아기가 제게 기어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하면서 눈을 지끈 감는 순간 다행히도 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눈을 떠보니 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땀 범벅인 저를 보고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본 광경을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전날 먹은 김치 때문에 배탈 난 것 같다 둘러댔습니다. 단순히 시차 때문에 피곤해서 하루 그런 거겠지 싶었지만 둘째 날 밤에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고 말았어요. 첫날 밤에 겪었던 상황에서 이어지듯 아기는 탯줄을 질질 끌며 방 안 여기저기를 기어다녔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귀에 자꾸 맴돌았어요. 마치 엄마를 애타게 찾아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아이는 다른 친구들을 뒤로 한 채 제 침대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작은 몸을 어떻게든 침대 위로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본능적으로 저 아기가 침대 위로 올라오지 않길 바라며 가위에 눌린 몸을 어떻게든 움직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템플스테이에서 배운 천수경 경전의 한 구절을 속으로 외우고 있었어요. 불경을 외다 보니 어느새 가위 위에 풀려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후에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더니 악몽을 꾼 게 아니냐 라고 말했지만 제가 직접 본 것과 느낀 점은 분명 꿈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은 가위는커녕 아이의 울음소리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혹여나 자리가 문제인가 싶어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자리를 바꿨어요. 하지만 마지막 밤에도 아기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아기는 바닥까지 늘어진 이불을 부여잡고 제가 누워있는 침대 위까지 올라왔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기는 제 다리를 타고 점점 위로 올라왔어요. 어느새 허리를 지나 제 가슴까지 다다랐죠. 아기가 이제 이불을 빠져나와 서로 눈이 마주치려는 순간 저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룻밤만 더 여기서 지냈다면 아기의 얼굴을 마주했을까요? 지금도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짐을 싸는데 친구 캐리어 속에 꽤 무거워 보이는 물건이 보였습니다. 무슨 물건인지 속옷으로 칭칭 감싸놨더라고요. 마이크, 그게 뭐야? 기념품이야. 절에서 얻었지. 언제 또 그런 걸 챙겼나 별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어요. 바로 출국 심사 도중 세관 직원이 이 물건을 문제 삼은 거죠. 직원은 친구에게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친구가 가방을 열고 꽁꽁 싸맸던 속옷을 풀자 놀랍게도 거기서 사람 머리통이 나왔어요. 저는 진짜 사람 머리인 줄 알고 비명까지 질렀지 뭐예요. 다행히 진짜 사람 머리는 아니었고 사람 머리 정도 크기의 불두, 즉 부처님 머리 조각상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하길 이 불두에 동물뼈가 섞여 있는 것 같다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나마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았던 제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었어요. 마이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건 돌가루를 압축해 만든 조형물인데 스님이 가져가도 좋다고 했어. 친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친구와 다투고 싶지 않아 있는 그대로 직원에게 전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친구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그냥 두고 가는 게 어떻겠냐 설득해봤지만 친구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꼭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추가 검역 서류를 작성하니까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이 친구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동물뼈가 불두에 섞여 있다고 했잖아. 사실 갓난아기 뼈래. 오 마이 갓! 마이크,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스님에게 들었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엄마가 부처가 되길 바라면서 아기의 뼈가루를 섞어 불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앞뒤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 불두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다녀오고부터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제가 갓난아기 귀신을 봤다고 하니까 친구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지금도 이 불두는 친구네 어항 속 장식품이 되어 물속에 잠겨 있는데 친구도 가끔 가위에 눌린다고 하네요. 친구의 말대로 정말 태아령의 뼈가루가 이 불두에 섞여 있다면 생명을 잃은 아기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와. 이거 아까 제목만 들었을 때는 뭐 스님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맞아. 저 외국인이 보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네. 또 이제 그 미국도 다녀오고 해서 그렇군요. 예, 글로벌한 사연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예. 시작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신선하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애기 뼈가루를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이거는 뭐 절마다 사실 다 틀리긴 한데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이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석상을 제작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이제 절에서 우리 부처님 상을 좀 이렇게 해서 돌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네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자기 아들이 죽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 불교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가기를 원했던 아버지는 그 조각상을 깎으면서 몰래 아이의 뼈를 거기다 넣은 거지. 좋은 곳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빌어주길 바라면서 부처님 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맞죠. 빌어주니까 존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좀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네. 근데 불두를 가져온 건 마이크인데 왜 사연자님한테 자꾸 보였던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주파수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거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그거를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사람이 더 주파수에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알린 거일 수도 있고 참 무섭네요 진짜. 이 아이를 태아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형님? 태아령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태아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왜냐면 뱃속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만약에 뼈로 만들었다 그러면 태아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나왔는데 이제 바로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태아령이라고 하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좀 틀리고 예, 그죠. 근데 이제 요즘은 다 포괄적으로 하긴 해요. 그냥 어린 아이의 귀신을 태아령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태아령이라고 하진 않죠. 이제 아기들은 태자령, 태자귀라고 하긴 하는데 옛날에 쓰던 말들이고 예, 태자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태자기가 되게 악독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나 들어봤어. 귀신 공부할 때. 악독한 게 아니라 아직 엄마 젖도 안 뗀 애기잖아요. 네. 그 애기가 죽었으면 얼마나 그거에 대한 갈망이 크겠어요. 맞죠. 사실. 예, 그렇죠. 그럼 가장 그 무서운 귀신이 어떤 건가요?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귀신이라면 다 무섭고 한이 있는 건데 뭐 예전 이제 문헌으로 따지면 총각 귀신이 가장 네. 한이 많이 크다고 해요. 네. 처녀 귀신이 아니라 총각 네네. 처녀 귀신은 한이 서려 있는 거고 총각 귀신은 그냥 이 원한이 엄청 깊은. 네. 그래서 이제 총각 귀신을 많이 못 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자마자 죽으니까. 네. 처녀 귀신보다. 예, 원킬 원다이거든요. 딱 총각 귀신 만났다 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총각 귀신. 그래서 이 보는 네. 사람이 이 얘기가 네, 되게 많이 그래. 했구나. 처녀 귀신은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보면은 네, 한숨 풀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째려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제 처녀 귀신은 한을 풀라고 이제 발품을 뛰는데 총각 귀신은 어이씨 존나 뭐야 이 새끼 킬이네. 킬 나 보여 킬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래서 말이 많이 왔구나. 네. 자, 그래요. 오늘도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운 녹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카노뱅진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지니지니 우진님하고 지니지니 뱅진이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진님도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출연하게 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귀신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사연 이야기 들어가지고 저 또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조만간 사무실을 이전하게 돼요. 네, 오늘이 여기서 하는 마지막 녹화였습니다. 와. 네. 와. 다음 녹화부터는 이전한 벌써.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와주신 김우진 배우님 올해 더 제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이에요. 사실 뭐 저희가 좀 많이 잘 안 돼서 더 조그마한 사무실로 가는데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랑했습니다. 잘 바로 돼서 얘기해요. 잘 돼서 네. 더 큰 데로 가신다. 네. TMI 장난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더 큰 데 갔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TMI라뇨. 지금 그 사무실도 되게 크긴 해요. 사실 여기 말고 저쪽도 크게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거기 2배 되는 데로 이제 갑니다. 네. 와. 다 이제 우진님 덕분이죠. 아유. 아닙니다. 예 맞아요. 아니긴 해요. 네, 아닙니다. 리액션. 네. 장난이고. 자 그럼 우리 우진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공포라디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윤시연의 공포라디오 앞으로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유튜브는 지금 따로 안 하시나요? 네, 지금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스타그램하고 이것만? 인스타그램도 사실 오. 손 놨고 그냥 열심히 그냥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항상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라는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끝까지 또
몇 년 후든 이렇게 살아남아서 그럼요. 예.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위에 보이시면 이메일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이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윤시원 팬카페 또는 디스코드에 남길 수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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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